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 소식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얼마 전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 이후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업계의 우려와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농어촌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분이죠.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지역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완영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현재 지역구에 계시죠? 네. 네. 요즘 무더위가 계속되는 데다가 그 지역에서 이런저런 큰 현안들이 많아서 농민들의 시름이 더 깊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요즘 지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저는 19대 이어서 당선의 기쁨도 뒤로 미룬 채 제가 노동부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선 110만 명 넘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개혁법을 1호 법안으로 당론으로 낸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영란법 네. 최초로 이제 큰 토론회를 6월 15일 날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농축산계 의견을 듣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 지지를 받아서 개정안을 냈고요. 네. 이렇게 계속 활동하면서 이제 갑작스레 이제 성주 사드 문제가 네.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 성주 구민들의 참 울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네. 자, 해당 지역구여서 의원님도 좀 어깨도 무겁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계실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예, 구체적인 현안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그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난 김영란법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사실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된 법이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힘들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지역의 농어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실은 우리가 지난해 3월 달에 이 법을 제정할 때도 네. 이미 이제 문제를 예견하고 걱정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청렴 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이제 시대적 사명 때문에 네.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시행령을 정부에서 발표하니까 너무 이제 농축산업계에서 네. 이제 시름이 커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론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정하는 그 금액을 정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금액에 비추어서 본다면은 이제 농축산의 생산 자체가 네. 엄청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비건한 예로 이제 우리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이 약 11조가 넘는 생산이 차질이 있을 거다. 네. 이것은 네. 우리나라 GDP의 0.1%에 해당되는 수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그 금액의 한정에 따라서 우리 특히 축산이라든지 송이버섯 이런 쪽에 네. 너무 우리가 타격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그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시행령으로 제시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보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28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네. 이런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이제 합헌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건의기하고 법제처에다가 네. 요청을 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거는 이제 시행령에서 합법적인데 네. 그 금액에서 우리 농축산업에서 생산되는 네. 우리 생산물은 이 금액에서 제외를 해달라. 네. 원래는 이제 제가 법 개정안에는 법으로 제외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는 시행령에서 이제 정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부가
가액을 정할 때 농축산 어물은 제외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 금액 상한을 정하더라도요. 네. 우리가 농수산물에 따라서 그 상한선 이상의 우리가 선물 가액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 부정청탁에 우리가 뇌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농축산물은 사실상 우리가 오랜 동안 우리 미풍 양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선물로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관행을 이렇게 뇌물로 봐서는 안 되겠다. 네. 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네. 아, 의원님, 이 예. 지금 말씀하신 김영란법도 김영란법이지만 현재 이 의원님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사드 배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북 성주 지역으로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이후에 지역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드 갈등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만날 거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지역민들의 입장과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주 주민들은 뭐 진짜 매우 이제 황당해하면서 네. 지금 매일 저녁에 이제 촛불 집회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투쟁이가 구성이 돼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우리 유림 어른들께서도 상소문을 올리고 또 참외밭도 최근에 또 갈았어요. 네. 갈아엎은 이런 네. 게 참 너무 격분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우리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을 이제 주신 것은 우리 지역 현안을 이렇게 직접 이래 챙기시겠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고요. 네. 제가 뭐 대통령 이래 만나는 기회가 되면은 우리 성주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상황을 네. 소상히 전해서 네. 우리 성주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토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성주 지역의 사드 배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인데요. 현재 정부는 재검토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 재검토를 거쳐서도 그래도 성주가 사드 배치 최적지다 이렇게 결정이 날 경우에는 어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온 것은 이제 절차적인 문제는 정부가 문제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가령 사전에 우리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뭐 이런 그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는 없다 이런 것을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이제 우리 성주 국민들도 격분을 하고 있고 네. 내용적으로도 왜 이제 성주군이 이제 후보지를 선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후보지 중에 군사적 효용성이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우리 이제 국민 뭐 성주 국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는 뭐 우리 성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에 네.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얼마나 문제가 없는 건지 네. 그런 소상한 내용들을 우리 성주 국민들에게 정부가 알리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들 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보만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주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 네네. 이런 게 매우 강합니다. 예. 네. 성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당 현안도 여쭙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당대표 후보들의 합동연설회 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새누리당에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4.13 총선 참패 이후에 줄곧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내년 말에 우리 대선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려면 이번에 당대표 되시는 분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너무 비판을 하거나 하면 국민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당대표 되시는 분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동참을 하고 네.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형님 리더십,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네. 발휘해 주셔가지고 무엇보다도 이제 당내 화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당내 화합을 통해서 내년도에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새누리당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예. 지역의 많은 현안들이 모쪼록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많이 말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염으로 채소값이 오르고 가공식품도 잇따라 가격이 오르는 등 정작 장바구니 물가는 오히려 치솟는 추세여서 정부 통계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간의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물가 지수와 체감 물가의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지표 산정 기준의 차이 때문이라고 하죠. 국민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물가와 장바구니 물가의 차이를 줄이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좀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